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재활학과의 김범석 교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데뷔한 영상인데요. 무척이나 떨립니다. 어떤 주제를 오늘 선택할까 이제 고민을 거듭하다가 주변에서 혹은 진료실에서 제게 가장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데 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나요? 예, 이 물음에 답해드리고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그 허리 디스크 손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허리 디스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척추를 낫게 해주기 위한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골격계 재활을 전공한 재활학과 전문의이고 2022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척추 및 관절 질환과 하지정맥 부전, 말초신경계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 각종 통증 중재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허리 디스크 손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사진은 사람의 척추를 세로 단면으로 본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척추는 부위별로 경추와 흉추, 그리고 요추, 천추로 구성되어 있겠고 요추에는 5개의 척추뼈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처럼 쌓여있는 구조물이 척추뼈가 되겠고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측 위 그림처럼 확대해서 보시면 디스크 중앙부의 하얀 부분이 주변의 검은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겠는데 중간의 내용물을 수액이라고 하겠고 수분이 많고 점도가 높은 반고형물로서 젤리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탄성을 제공하는 구성물이 되겠습니다. 수액 바깥에 있는 구조물은 섬유륜이라고 하겠는데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수액을 감싸고 있겠습니다. 수액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타이트하고 질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뼈 사이에는 종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일종의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렁뼈로서 수액과 섬유륜, 종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쫀득한 팥을 머금고 있는 팥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이제 디스크는 섬유륜, 수액, 종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 구조물이 손상받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척추체의 손상 역시 디스크 손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섬유륜이 손상된 경우 섬유륜 파열, 수액에 수분이 빠진 경우 수액 건조, 종판이 깨진 경우 종판 손상이 되겠고 디스크가 뼈 사이 경계를 넘어서 튀어나온 경우를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척추체가 퇴행에 의해서 성상이 변한 것을 척추체 변성, 뼈가 웃자라고 울퉁불퉁해진 것을 골극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디스크 손상은 다양한 구조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손상은 크게 급성과 만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요. 급성 요추 손상의 경우에 대개 외상성으로 발생합니다. 농구 만화의 걸작인 슬램덩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강백호가 루즈볼을 잡으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요추 손상은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급성에 비해서 훨씬 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만성 요추 손상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으로 요추 손상이 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실험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마이클 애덤스와 호주의 니콜라이 복덕이라는 아주 저명한 해부학자들의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립 상태, 즉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중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종판이 먼저 깨지게 됩니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저는 의과대학생 때 디스크가 물렁거리고 약해 빠진 구조물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력도 견디는 생각보다 단단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추를 굴곡시켰을 때, 즉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강력한 압력이 주어진다면 종파는 멀쩡한 반면에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허리를 세우느냐 혹은 굽히느냐에 따라서 각 구조물로 전달되는 하중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액과 섬유륜 입장에서는 허리가 꼿꼿할 때 덜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요추 손상, 즉 퇴행성 디스크 손상의 기계적인 기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도 잠시 언급드렸던 분이긴 한데 전설적인 해부학자인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의공학과의 그 마이클 애덤스 교수님의 시그니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척추에 관해서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분이신데 다른 연구자들이 이분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만 무려 3만여 회에 근접할 정도로 척추 관련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실험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좌측 그림에서처럼 척추뼈 2개와 그 사이 디스크로 구성된 하나의 척추 분절을 떼어내서 치과형 석고에 단단하게 고정한 이후에 일정한 압력으로 지그시 척추를 짓누르는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 이후에 디스크에 일어난 변화를 관찰해 보니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섬유륜의 안쪽 껍질은 수액 쪽으로 말려 들어오고 바깥쪽 껍질은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종판이 깨지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평소 허리를 사용하는 정도의 강도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니 가장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섬유륜이 파열되거나 디스크가 탈출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과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는 동작이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고, 처음에는 작은 디스크 손상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심한 퇴행으로 진행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스 박사님은 본 연구에서 디스크는 닳고 닳는다, tear and wea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1인칭 시점에서 보면 허리를 숙이는 동작, 즉 굴곡 시에는 수액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후방 섬유륜의 두께도 얇아지고 섬유륜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섬유륜의 손상 위험도와 디스크 탈출 위험도도 증가하겠죠. 디스크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겁니다. 허리 숙이는 건 디스크에 해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전 동작, 즉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자세의 경우엔 앞선 굴곡과 반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액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후방 섬유륜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고 섬유륜 두께도 두툼해져서 디스크 손상 위험과 탈출 위험도가 감소하겠습니다. 즉 허리를 뒤로 젖히면 디스크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들만 들으시면 몇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겠습니다.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중에 한 명인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3,000번씩 한다는데 어찌 허리가 남아나는 걸까요? 복근 운동은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 압력을 높이는 안 좋은 운동임은 아주 자명한데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허리 굽히는 동작이 안 좋다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의 요가는 어떻게 현재까지 널리 전파된 걸까요? 요가하면 다 허리가 망가져야 되나요?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200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웨스트 온타리오 대학교의 미셸 베티 교수님은 1991년부터 일란성 쌍둥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직업,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 흡연 여부 등의 환경적 요인이 디스크 질환의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였는데 놀랍게도 디스크 퇴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유전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화, 신체적 부담이 있는 활동이었고 상당 부분은 왜 디스크가 퇴행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호날두는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튼튼한 허리일 가능성이 크겠고 요가를 해도 안 아픈 분들은 역시 유전적으로 튼튼한 허리를
타고나셨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좌측 사진 보시면은 44세 일란성 쌍둥이로서 이제 한 명은 사무직인 언론인, 다른 한 명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직업을 많이 하는 농부였는데 둘 다 허리 디스크가 매우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 둘 다 허리 디스크가 둘 다 이제 좌측은 생산직 그리고 우측은 택시 운전사인 쌍둥이가 되겠는데 둘 모두 요추 4, 5번 디스크의 퇴행이 있겠고 퇴행 정도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디스크 질환의 가장 큰 요인은 유전성입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손상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다가 디스크 손상이 진행되면 다리로 가는 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다리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 전문 용어로는 좌골신경통 혹은 하지방사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리 저림, 시림 증상, 전기 오르는 느낌, 근떨림, 이상감각 등의 다리 불편감들도 많이들 호소하시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사라진다든지 소대변이 새는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도 드물게 보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증상은 적색경보이므로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디스크 뒤에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신경을 짓누르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실제 문제는 허리에 있지만 증상은 하지로 뻗쳐가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의 진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이 일단 호소하시는 증상을 진료실에서 듣겠고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면은 신체 진찰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겠고 이후에 영상의학적 검사, 즉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척추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으며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신경 생리학적으로 요추에 신경근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의사들에게 권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위 있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하지방사통이 있을 때 진단을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고 근전도 검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RI는 디스크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겠고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디스크가 원위치를 벗어나서 탈출한 경우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판 손상과 섬유륜 파열, 척추체 변성과 같은 다양한 디스크 퇴행 소견을 가장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가 탈출된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 하여도 저절로 호전됩니다. 이에 대해 다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는데 굳이 주사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제 MRI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영상 소견이 좋아지기 전에 증상이 먼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좋아진다면서 치료는 왜 해야 된다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목적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회복을 빠르게 하고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돕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디스크 질환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 질환 시에 어떤 치료들이 있을지 보시겠습니다. 크게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허리 디스크 질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해도 치료해도 왜 잘 낫지 않는 걸까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겪은 여러 가지 임상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35세 여성, 강사 경력 7년의 필라테스 강사로 5년 전부터 허리 깊숙이 뻐근하고 다리에 전기가 오듯 뻗치는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허리에 좋다는 온갖 운동을 몸소 실천하였으나 1개월 전부터는 의자에 앉기조차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 표현하시기를 우측 다리를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4, 5번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걸 넘어서 아예 터져 버린 상황이었고 그 내용물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간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분이 찡그린 얼굴을 하고서 제게 질문합니다. 왜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해도 계속 아픈가요? 필라테스를 계속 해야 되나요? 관둬야 되나요? 이 환자분은 잘못된 운동과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를 스스로 열심히 찢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해 보시겠습니다. 39세 소아과 원장님으로 저의 30년지기 중마고우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에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최근 2년 전부터는 골프에 빠져서 매일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주 1회 이상 라운딩을 나갑니다. 비거리에 워낙 욕심이 많아서 오버스윙을 하고 골프 이후에 요통을 호소합니다. 이에 저는 골프 시간을 줄이고 스윙 반경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나 원장님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고 홀인원 이후에 발생한 극심한 요통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타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험하게 탈출한 소견 보였고 수술도 수차례 권유받았습니다. 홀인원과 디스크를 맞바꾼 원장님이 제게 질문합니다. 저절로 좋아진다며 왜 약 먹고 쉬어도 안 나? 수술해야 되냐? 제가 답했습니다.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통증 가라앉히면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세 번째 증례입니다. 20세 경영학도로 내원 1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으로 한 병원 내원에서 디스크성 요통이라는 말 듣고 디스크 조영술 및 디스크 내 주사를 시행합니다. 이후에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으로 악화되겠고 2달 간격으로 2차례 디스크 내 주사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지참한 사진을 보니 요추 3, 4번, 4, 5번, 5, 6번 디스크에 바늘을 찌르고 용액을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침습적인 시술인데 1년밖에 안 된 요통 때문에 20세 학생에게 시행한 것이 의아해서 혹시 시술 전에 MRI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시술 받기 전 사진을 보니 심하지 않은 정도의 디스크 퇴행 소견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굳이 이 환자에게 고가의 침습적인 시술을 꼭 해야만 했을까? 많은 의문점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유사한 증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5세 주부로 수년 전에 발생한 요통으로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 4, 5번 디스크 내 고주파 시술을 시행받으셨고 이후에 악화된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 표현하시기를 시술 이후에 양쪽 다리를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MRI를 확인해 보니 후방 섬유륜 허연 부분이 이제 다 뜯긴 부분이 되겠는데 광범위하게 후방 섬유륜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굳이 디스크를 꼭 헤집어 놓아야만 했을까 많은 의문점이 든 케이스였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환자분들이 얘기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시술했는데 왜 더 아파지나요? 이 시술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시술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시술을 받는 것 자체가 디스크 퇴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상처 내는 시술은 피해야 하겠고 어떤 시술 혹은 수술이든 득과 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최대한 디스크는 건들지 말자는 것이 최신 지견이 되겠고 이제 안타깝게도 한번 상처가 난 디스크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퇴행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증례 보시겠습니다. 70세 할머니로 3개월 전 요통으로 한의원 내원하여서 수차례 침 맞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내원 3일 전부터는 누워있기도 어려운 극심한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희 병원 내원하였습니다.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MRI를 촬영해 보니 요추 4, 5번 디스크 내부가 하얗게 보이고 척추체 앞에 물이 찬 소견이 관찰되었는데요. 일반 퇴행성 질환과는 좀 다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조형 증강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감염 부위가 되겠고 이제 감염성 척추 디스크염 진단 하에 감염내과로 전과하였습니다. 할머님은 수주간의 항생제 치료 이후에 다행히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누워있을 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라면
흔하지 않은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을 빨리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증례 보시겠습니다. 85세 할아버님으로 내원 1개월 전부터 요통과 양쪽 무릎 통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허리 주사와 무릎 주사 수차례 시행받았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 이후에도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편감이 지속되어서 내원하였고 환자분 표현하시기를 무릎 여기저기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불쾌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타원형의 작은 조약돌 같은 병변이 양 무릎 주변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낙미충증이라고 해서 기생충 감염의 일종인데 벌레는 아니지만 실제로 할아버님 무릎 주변에 기생충이 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돼지고기를 덜 익혀 드셨거나 약수터물 혹은 개울물을 그냥 생으로 드신 이후에 감염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고 이분 역시 기생충약 처방을 위해서 감염내과로 전과하였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처럼 진단이 잘못되어서 허리디스크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상의 사례들로 살펴본 허리디스크 치료에 실패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디스크에 해가 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있겠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보시겠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스크는 한순간 강한 충격으로 손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지그시 가해지는 압력과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치료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1981년도에 출간된 전설적인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챔슨 차트라고 해서 현재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고텐버르크 대학교의 정형외과의 알프 나챔슨 교수님은 지금으로서는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떤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압력 센서를 본인 디스크에 찌르고 그 상태에서 일상 속 다양한 자세를 취해서 디스크 내 압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스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제시하였습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 누워서 무릎을 굽힌 자세 시에 디스크 압력이 가장 작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동작이 디스크에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누워서 발을 들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과 같은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디스크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임상가들이 이 차트를 바탕으로 어떤 자세가 디스크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하고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허리 디스크에 해가 되는 동작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디스크에 독이 됩니다. 후방 섬유륜을 찢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는 운동들을 시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즉 코어 운동 강화 운동은 디스크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다. 나챔슨 차트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 대비해서 누워서 팔을 들고 버티는 일명 슈퍼맨 운동을 하면 1.8배의 부담이 디스크에 가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면 오히려 디스크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백 익스텐션, 브릿징, 버드독 이런 운동들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서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 치료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말초신경계 질환이 동반된 경우, 하지정맥부전이 있거나 종양성, 감염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허리 디스크 증상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디스크 질환에 준해서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겠죠.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해석할 때 의사 본인의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의 증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호전이 전혀 없다면 타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평소에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거나 밤만 되면 다리가 부었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말끔하게 붓기가 빠지는 증상이 주가 된다면은 디스크 질환보다는 하지 정맥 부전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위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척추관절 질환으로 치료받아도 호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클리닉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정맥 쪽 문제가 의심이 된다면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고 경우에 따라 고장난 정맥을 폐쇄하는 정맥 폐쇄술을 시행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측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디스크 치료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 잘못된 치료 목표 설정입니다. 직립보행을 통해서 이동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중력에 의한 디스크 퇴행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추 디스크 손상은 퇴행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통증 점수를 0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성공적으로 디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에 실패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없애려 하기보다는 잘 관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식후 정기적으로 양치해서 치아를 관리하듯이 척추 위생을 잘 지켜서 척추 건강을 도모해야겠고 심해진 요통은 내 몸이 내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척추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션에서는 어떻게 나의 척추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척추 힐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척추의 수호신은 바로 나입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척추 위생 10계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이제 평소에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척추 디스크는 조금씩 아물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목과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전만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잠잘 때 허리 밑에 쿠션을 깔고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합니다. 침대는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권고드리고 푹신하고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운전을 할 때는 허리 쿠션을 항상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작업하는 경우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등받이에 기대도록 합니다. 외식 장소는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음식점으로 정하고 맨 땅바닥에 앉는 자세는 피하도록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평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 숙이는 동작을 피하고 꼿꼿이 한 상태로 평지 걷기 운동을 하면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쿠션을 사용하고 허리와 목 밑에 얇은 쿠션을 받치도록 추천드립니다. 내 몸 안에 힐링 커브인 요추 전만 곡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추와 요추는 그 앞으로 볼록한 전만 곡선을 갖고 있는데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힐링 커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C자 모양인 허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전만 곡선을 살려주는 방법에 대해 제가 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뒷짐지고 걷기입니다. 뒷짐을 지면 전만 곡선도 살아나고 가슴도 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선비처럼 뒷짐지고 걸읍시다. 예. 척추 힐링 프로젝트 두 번째 미션은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허리 저척 광명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추 전만 곡선을 만들어주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되겠는데 세 가지 자세에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가슴을 펴고 날개뼈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지그시 상체를 뒤로 젖혀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허리와 목 뒤 근육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한 5에서 10초가량 버틴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선 자세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린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보조하고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시행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부정한 자세나 디스크를 찢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은 좋지 않겠는데 윗몸 일으키기, 코어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척추위생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욱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요추 전방 곡선을 살리면서 맥켄지 신전 운동을 틈날 때마다 시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에 지장이 있거나 누워있을 때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의 강도가 극심한 경우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병원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약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운동해주면 일상생활엔 무리가 없지만 아픔이 항상 약하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기 전처럼 완벽히 낫는 것은 무리일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초코송이 냠냠냠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스트레칭 운동 어떤 걸 하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고 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오히려 디스크를 찢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이제 다치기 전에, 그러니까 통증이 있기 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퇴행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퇴행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평생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빨도 안 닦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이 이제 척추도 내가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오래오래 쓰도록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오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앉아서 7, 8시간 일하는데 허리에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허리 좋은 자세는 기본적으로 요추전만 곡선을 잘 살려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딱 빼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하시고 가슴을 딱 핀 상태에서 만약에 허리 쿠션이 있다면은 허리 밑에 지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밍 의자라 그러죠.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걸로 해서 목도 받쳐주고 장기간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디스크에는 부담을 가장 적게 줍니다. 그 모니터나 환경을 일하시는 환경을 살짝 올리셔서 내가 전방 주시하는 것보다 한 20, 30도 정도 높게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왕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굴곡하는 게 안 좋은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척추 디스크 질환이 사실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디스크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앞으로 굴곡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방 섬유륜을 찢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피하면서 뒤로 젖혀주는 맥켄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디스크를 치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답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가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약은 세레브렉스 100, 혈액순환제 리리카 75, 하루 한 번 울트라셋정을 먹는데
약만 먹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약만 먹고 지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뭐 직업은 연구원입니다.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드시는 약들이 다 통증 완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다 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지 장복하는 것은 뭐 심혈관계나 뭐 소화기계 부작용을 위험성 높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 디스크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약물 치료가 물론 급성기 때 굉장히 아플 때는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뭐 내가 견딜 만한 통증이라면은 굳이 안 드셔도 상관이 없고 이게 질병 경과 자체를 바꾸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내 일상 속에서 나의 루틴을 지키면서 척추 위생을 잘 해주고 맥핸드 신전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면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김경욱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이제 허리 디스크 파열 상태입니다. 뭐 현재 요통은 없고 방사통만 있다면 재활 운동을 수행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 요통과 방사통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디스크가 탈출되기 전에 초기에는 허리만 아프다가 이제 디스크 탈출이 되거나 섬유륜이 뜯기거나 뭐 혹은 수액이 뭐 탈출돼서 결국 신경근을 자극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 디스크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기계적으로 압박하거나 혹은 뭐 염증을 일으킬 때 이제 다리 쪽으로 한 신경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다리도 같이 아픈 건데요. 일단 방사통이 있는 상황에서는 운동을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맥켄지 신전 운동이나 내가 젖히는 운동을 할 때 다리로가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젖히셔 주셔야 되고요. 허리에 뻐근한 느낌 정도까지는 괜찮으나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과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 척추 디스크에 좋다고 알려진 운동이 사실 몇 개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허리 꼿꼿이하고 평지 걷는 것 그리고 러닝 이 정도가 디스크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좋다는 운동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척추 위생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 맥켄지 신전 운동을 방사통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잘 해주시면서 지켜보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로징 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데 치료해도 잘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충분한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디스크라는 척추 디스크 질환이라는 거는 퇴행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컨셉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를 숙이는 동작 같은 경우는 디스크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꼿꼿이 하시고 뒤로 젖혀주는 맥핸드 신전 운동을 틈날 때마다 자주 하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걸으실 때 선비처럼 이렇게 뒷짐지고서 꼿꼿하게 걸으시는 게 척추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